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거대한 슬픔은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랑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몸소 겪어보면 사랑만이 전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는 부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없는 이들에게 베풀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실천하신 부모님 덕에 저 역시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레 익히게 되었어요. 엄마, 저거 뭐야 딸랑딸랑 종금. 매년 겨울이면 구세군의 부르이어 도끼로 이런 자선 활동을 해. 저기 빨간색 통 보이지? 구세군 냄비라는 건데 저기에 성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는 거야? 나도 돈 넣을래. 나 용돈 모은 거 있어요. 정말 용돈 모아서 사고 싶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2단 필통 산다고 했잖아. 용돈은 또 모으면 되는 거니까 조금 늦게 사도 괜찮아요. 그래. 우리 영희가 아껴 모은 돈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때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구세군 냄비에 넣었습니다. 가벼워진 주머니 대신 기쁘고 뿌듯한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 아이 주식장이에요. 아버지는 버리지 않고 옷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금해 주셨어요. 깔끔한 옷들을 세탁 후 보유원에 가려고 해요. 아버지는 과일과 빵, 과자 등 다양한 간식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보유원 원장님께 깔끔한 옷과 음식을 전달한 뒤 소년원을 떠나려고 해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가족은 특별한 방식으로 즐겁게 지내요. 하지만 왜 우리는 어린이날에 보유권을 방문하는 걸까요? 제 친구들은 어린이날에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을 가서 즐겁게 보낸다고 하는데 영희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은 어린이날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주말에 영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고 하겠어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한 날입니다. 우리 어딘가에서 행복해지면 좋을 텐데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어린이날을 즐기기 어렵겠죠. 우리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지만 저는 그 끝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세상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항상 저를 아끼며 키우셨어요. 동시에 부모님은 부모가 없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기로 약속하셨대요. 유치원에 다닐 때 부모님은 저와 함께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 옷을 주는 게 서운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나눔을 보며 나중에는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어릴 때부터 나눔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IMF 시기와 2008년 금융위기도 이겨내셨어요. 중학교 때는 친구의 도시락을 책임지고 고등학교 때는 도건 노인들을 봉사하셨어요. 대학에 진학한 저도 학창시절을 보낸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할게요. 영희야, 우리 함께 축하해. 공부 고생했어요. 정말 많았어요. 엄마 아빠가 응원해줘서 다행히도 가족과 함께 통학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게 다행이에요. 물론 먼 거리로 가야 한다면 혼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됐는데 대학생이 되면 엄마 아빠 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영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자유롭지 않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엄마 아빠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셨죠. 공부하기는 힘들었지만 억압받거나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영희는 사춘기 시절도 잘 보내더라고요. 영희는 나와 비슷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 딸은 우리랑 달라도 될 거야. 아직도 영희는 내 눈에 아기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젠 20살이니까 정말 다 컸다는 게 느껴져요. 아마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게 아닐까 싶어요. 초등학교 때는 언제나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이젠 20대가 돼버렸네요.
시간은 정말 빨리 갈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아빠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띄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곁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 아빠의 나이에 가면 저런 느낌이 올까요?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10대에서 20대가 되면서 앞으로 향하는 것이 좀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입생이 되니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즐겁겠다고 생각해요.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마냥 살아왔는데 대학에 입학하면서 마치 어떤 고비가 풀린 것처럼 자유를 즐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젊음을 즐기라고 있는데 무엇을 하더라도 저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엄마께서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그 말이요. 어렸을 때는 실수를 해도 부모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매사에 신중해진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변화하는 삶에 적응하며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여러 동아리가 있었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였어요. 봉사를 하며 이웃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였죠. 2학년 2학기에 동아리에 들어가고 겨울에는 연탄 나르기 봉사를 했어요. 2학년이 되었을 때는 동아리의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죠. 새 학기가 되고 신입생을 모집하며 한창 바쁜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 동아리 가입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쭈뼛쭈뼛 서 있던 분이세요. 그런데 신입생은 아니신 것 같네요. 우리 동아리에서 제공한 홍보물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제 동아리에 대해 아시나요? 그 홍보 종이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계절마다 좋은 활동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입생은 아닌 것 같으시죠? 그렇게 티가 나나요? 네, 맞아요. 군대 다녀와서 이번 학기에 복학했어요. 선배님이시군요. 왠지 신입생은 아닌 것 같아서요. 연륜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연륜이 그렇게 많이 늙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가입 신청서 드릴까요? 네, 저 주세요. 여기서 작성하고 갈게요. 모집 마감이 되면 동아리 모임이 있나요? 네, 맞아요. 3월에 전체 모임이고 올해 할 일들에 대해 함께 논의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 신청서 연락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실 우리 동아리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밴드부나 어학 공부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있는 동아리가 많잖아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땀 흘려 봉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소수지만 동아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했고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이 올해도 농촌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죠. 농촌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지자체의 농촌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세부 활동을 세심히 계획하고 논의했어요. 진행은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5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우리 동아리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생들도 참여했어요. 농촌 마을에 머물면서 작물 가꾸기와 환경 정비를 도우며 함께 식사하며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어요. 부지런히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발목에 무언가 따끔하게 느껴졌어요. 벌레에 물렸나 싶었는데 옆을 스치는 뱀을 보고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곧바로 달려오는 것은 이번 학기에 함께하게 된 복학생 선배였고 영아, 왜 그래? 뱀이야. 물렸어? 라고 묻더군요. 뱀이 물렸어요. 라고 대답하자 어디 볼까? 어떤 뱀인지 하며 살펴보더니 이제 봤어. 걱정하지 마라. 큰일 난 거 아니니까 하고 물린 곳에 물을 부으며 위를 묶어주었어요. 영아,
나한테 엎드려.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하고 마음 졸이졌습니다. 그리하여 선배는 나를 안심시키더랍니다. 곧장 119에 신고를 하기 위해 선배의 등에 엎드리며 기다렸어요.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말고 금방 괜찮을 거예요. 119가 도착했을 때 선배는 나를 안심시키며 함께 구급차로 이동했어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대응하셨네요. 뱀에 물린 상처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 과도하게 조용하면 괴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적절히 처치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고 독사에 물린 것으로 판정을 받아 항독소 주사를 맞았고 지켜보기 위해 누워 있었어요. 예방 차원에서 오늘 밤까지 병원에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무시할 만치 심각해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했었지만 사실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레이어가 선배님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정말 감사하다고 해요. 군대에 있을 때 많은 뱀을 보다 보니 조금은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다행입니다. 집에 연락드렸다고 하셨네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놀랄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아지면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쉬고 있어였습니다. 시간 동안 병원에 머물었는데 심각한 것 같진 않았고 늦게까지 병원 다니기 가능했어요. 선배님께서는 제가 지낼 숙소까지 같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학습했는지요? 내사 데려다 줬어요. 잘 쉬세요. 내일 상태 확인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선배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했던 농활이 있었는데 둘째 날에 뱀에 물렸어요.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방해만 되는 것 같아서 먼저 서울에 올라왔어요. 참여를 못한 게 아쉬웠지만 봉사활동은 잘 맞았고 나중에 회의에서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때 재빨리 대체해준 선배에게 고마워서 따로 밥을 사주었어요. 그날 식사하면서 이야기 많이 나눴고 서로 마음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5년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은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었어요. 우리 가치관이 일치해서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고 주변에서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26살에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일하면서 돈 모았는데 시댁과 친정 양가 부모님이 집었는데 도움 주셨어요. 전세집으로 신혼생활 시작했어요. 아휴, 며느리 왔어요. 이렇게 자주 와도 괜찮아요. 계속 오지 말라면 신혼집을 멀리 사야겠네요. 얻을 것을 그랬다고 해야 했다. 준호가 계속해서 오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도 마음에 없는 소리를 내네. 아빠는 며느리를 정말 좋아해서 입이 귀에 걸린 게 많이 보이네. 내가 거짓말을 못해도 계속 봐도 예쁜 걸 어떡해. 내 시어머니만 말하면 그냥 너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하겠다고 다 시장을 가서 모든 것을 다 산 후 우리 며느리가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이 풍성하네. 어머니가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분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아냐, 너가 맛있는 것을 먹는 걸 보면 내가 배가 부르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그냥 거기 앉아 있어. 금방 다 준비하니까.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 결혼을 일찍 한 쪽이라 시댁 근처에 산다고 해서 자주 만나서 스트레스 받겠다는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너무 좋아했어요. 남편한테 시댁에 가자고 먼저 이야기했으면 어떨까 싶긴 하지만 항상 너무 잘 챙겨주셔서 늘 음식을 잘 차려주셨어. 설거지도 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남편에게 시키더라. 준우야, 다 먹었으면 설거지 해야지, 엄마. 네, 준호, 집에서도 설거지하지. 요즘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꿈꾸는 세상인데 어느 시대 사람들이란 말인데? 준호는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교육시켜 왔으니 12세 때부터 집안일을 해왔어요. 사용하던 그는이 주었죠.
집안일 도구를 사용하면 용돈을 줬죠. 딸만 아끼고 아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지. 여자만 고생시키는 악습이 우리 집에선 없었어요. 결혼도 아버님과 어머님 덕분이었어요. 남편은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동안 아버님이 과일과 다과를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좋은 남편과 결혼해서 행운이 많았어요. 결혼 전 직장에 계속 다녀볼까 고민했는데 시부모님은 전혀 우려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결혼하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내가 뭘 하든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그것은 남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대학까지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경력도 끊기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만약 저에게 딸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생각해보니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모두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아이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그게 당장은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직장도 열심히 다니다가 2년 정도 후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그걸로 됐어요. 정말 저희 부부에게 일절 간섭이 없고 항상 우리 뜻을 우선으로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대할 때 예의를 지켜주시는 부모님이셨어요. 시부모님과 기본적인 가치관과 성향이 비슷해서 남편도 그랬고 집에 오고 싶어 했어요. 엄마가 음식 만들 때 도와주고 같이 맛있게 먹은 뒤 정리도 함께하고 남편은 아버지와 대화가 잘 통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매번 나열할 만큼 말이 많은지. 수다쟁이들이 아버지가 내심 아들을 바란 건 아닐까 생각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 만약 아들이 있다면 꼭 그런 모습이겠죠? 사위들을 사랑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사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위 사랑은 참 장모하는데 그래, 거기까지 해결되었어요. 상이지. 위치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 어머니네 집에도 가는 게 맞지? 당연하죠. 저기 사람은 오히려 귀찮다고 하는데 나는 두 분을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시아버지 어머니네 집에 가자고 하는 거야? 그렇게 다녀오면 그 사람이 다음 달에는 처갓집에 가야 한다고 해. 그렇게 미리 알려주면 엄청 좋죠. 정말 복이야. 좋은 시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 결혼해서 정말 잘한 것 같아. 아빠가 그 말을 들으면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어. 20살이 넘어서도 품에서 떠나기 싫다고 했었잖아. 엄마가 그게 언제 일어났냐고 묻는 것은 10년 전 이야기야. 우리가 가면 항상 시아버지께서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해 주신다고 해. 너무 자주 가면 시아버지 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실 거야. 보통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자주 간 것 같아. 엄마가 이야기하니 자제해야겠어? 우리 집에서는 딸처럼 대해주시고 시아버지 어머니 집에서는 딸처럼 예뻐해 주십니다. 엄마 이야기 듣자니 세상 온갖 복이 다 내게 돌아온 것 같아. 결혼 후 2년 후에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어. 임신은 정말 순조로웠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직장을 쉬었어. 양육이랑 유아용품, 몸에 좋은 것들을 시아버지 어머니네와 친정에서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야. 아이를 낳으면 양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을지 생각하면 기쁠 것 같아. 계신 아기 지민은 어머니와 남편과 닮아 귀엽게 성장해왔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지민을 보기 위해 설레고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10달 후 천사 같은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아기의 탄생으로 인해 많은 수고가 있었을 텐데 몸을 챙겨주세요. 회복되면 천천히 모실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아버님도 아이를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조리원에서 나온 뒤 집에 올 때까지 도와주시고 챙겨주셨어요.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친정엄마가 먼저 왔고 어머님이 오지 못해 죄송했었지만 친정엄마는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아기가 100일이 지나고 처음 시댁으로 간다에 엄마와 아빠는 귀여운 지민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과 아버님의 눈에서 사랑이 넘쳤습니다. 지민아, 왜 이렇게 예쁠까? 엄마 닮아서 이렇게 귀여워. 여보, 우리가 본 아기들 중에 제일 예쁘지 않아요? 당연히 제일 예쁘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손녀딸이니까 최고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 아기가 밤에 울면 힘들었을 텐데 잘 먹고 건강하게 자고 엄마에 편하게 지내야겠어요. 아기들은 힘들어도 가치가 있죠. 올해는 돌잔치를 해야겠어요. 되기 전에 잠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지만 아이가 빨리 잘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미 잘 잔다는 것을 생각하니 다시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 딸은 가족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입니다. 3살까지는 저는 회사를 쉬었고 4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했습니다. 딸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매우 좋아하더군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만큼 금방이었고 이제 아이가 6세가 되어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여러 유치원을 둘러보다가 도시에서 자란 아이가 자연을 경험하며 자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숲체험을 많이 하는 유치원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더 비싼 편이었지만 다양한 활동이 많은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활동적인 아이인 딸은 새로운 유치원에도 즐거워했습니다. 내일은 딸이 숲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돌아올 체험활동 날입니다. 전날 장을 보고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가방에 넣어주었습니다. 지민아, 내일 체험활동이 있으니 가방에 도시락을 넣어둬서 친구들과 즐겁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데리러 고고합니다. 남편과 함께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주고 나서 각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점심시간이 되기 전 갑자기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숨을 죽일 뻔했어요. 네, 무슨 일인가요? 지민이가 없어졌다고? 그게 어떤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민이를 잃어버리셨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전화를 끊고 급히 남편에게 전화했고 우리는 서로 반차를 내고 지민이가 체험학습을 갔던 곳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출발할 땐 분명히 다 탔고 버스에서 내린 뒤 함께 산으로 들어갔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확인했는데 수업 장소에 도착해보니 지민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경찰에도 연락했고 빨리 지민이를 찾아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 화가 났지만 우리는 먼저 딸을 찾아야 했어요.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면서 우선 버스에서 내려서 산길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지민이 이름을 부르며 찾았지만 주변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아이를 찾지 못했을 때 저는 마음이 절망에 빠졌어요. 여보, 납치당한 거 아냐? 아니겠지? 아니 할 거야. 미나, 어떻게 하지? 경찰에도 연락했으나. 기다리면서 찾아보자. 나쁜 생각하지 마, 여보. 우리 지민이 꼭 찾을 거야. 정신없이 아이를 찾아 헤매기를 몇 시간. 저녁 시간, 경찰에서 연락해 왔습니다. 우리 지민이를 찾았다고요? 지민이는 근처 파출소가 아닌 다른 동네 경찰서에 있었어요. 누군가 길을 잃어버린 아이라며 경찰서에 맡겼다고.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지민이를 데리러 가는데 안도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민이 찾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경찰서에서 막대 사탕을 먹고 있던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자 한 걸음에 달려오더군요. 엄마, 아빠, 지민아. 지민아, 어디에 있었어? 엄마, 아빠. 너무 걱정했잖아. 나중에 들어보니 아이는 버스에서 내려 체험 장소로 가다가 지나가던 고양이를 봤다고 해요. 고양이가 너무 예뻐서 천천히 다가갔고 고양이가 도망가자 고양이를 따라갔다고. 물론 우리 아이가 이탈을 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챙기지 못한 선생님들 또한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아이 말을 들어보니 다친 곳은 없었고 고양이가 사라진 뒤에 낯선 곳에서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해서 지민아 정말 큰일이야.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을 잘 따라가야 해요.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잘못한 거야. 엄마 아빠 다시 그렇게 혼자 다니게 하지 않겠어요. 아이가 잘못을 깨달은 후에 크게 놀랬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를 다행히도 반나절 만에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는 아이를 같은 유치원에 보냈어요. 선생님들이 더 신경 써주겠다고 했고 옮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다른 사고는 없었고 2년을 다녔고 무사히 유치원을 졸업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정말 학부모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초등학교는 시댁 근처여서 퇴근하면 시댁에서 딸을 데려왔고 어머님께서 딸을 돌봐주셨어요. 어머님은 항상 좋은 것을 먹이며 케어해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매달 용돈을 드렸어요. 그동안 남편과 저는 일이 바빴고 특히 남편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었어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가 9살이 된 해에 일어난 비극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회사 일에 전념하고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와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딸 지민이가 데려와서 집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아이는 간식을 먹고 난 뒤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로 데려다줘서 어머니는 아이를 놀이터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학교 후 한 해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냈고 그 아파트에는 학교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날 또 다른 날들과 같은 평범한 오후였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차가 내려다보며 속력을 내며 돌진했고 앉아있던 아이들을 다 쳤습니다. 우리 딸을 포함하여 사고를 당한 아이들은 모두 같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 딸 지민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세상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거나 감아도 딸의 모습이 언제나 눈앞에 섰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잠을 자기도 어려웠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고령 운전자였다고 주장했지만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했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휴직을 했을 때 정신적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지민이가 떠난 그날 어머님은 아마 저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가야 했는데 제가 우리 손녀를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님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어머님은 아직도 죄책감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의 벤치에 앉아 계시며 중간중간 딸을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형량이 적게 나왔어요. 그렇게 원망이 가득한 마음을 가졌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남편과 서로 위로하며 그리워하며 년을 보냈습니다.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난 후 아이의 생일이었고 온 가족과 함께 아이가 잠들어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사진 속 우리 딸은 화사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엄마 왔어. 오늘 지민이가 떠난 날이야. 우리 지민이 보고 싶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왔어. 우리 지민이 하늘에서도 잘 지내고 있지? 아픔이 없는 곳에서 우리 지민이 마음껏 놀고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지민아? 할머니는 오늘까지도 우리 치민이를 생각하고 계셔. 지민아, 거기서 아프지 말고 잘 지내야 해. 그리고 할머니는 곧 지민이를 보러 갈 거라고 해요. 할머니가 지민이를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한 해가 지난 어느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슬픈 채로 살면 지민이가 바라지 않을 거야. 할머니와 아빠가 주는 사랑을 다 못 받고 떠난 지민이에 대해 얘기했어. 남편은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어.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보육원을 찾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남편의 제안에 동의했어.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원봉사를 결정했어. 저는 어차피 우리 딸이 떠난 뒤 주말에도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남편의 말처럼 우리가 마음의 슬픔 원망만 가득한 채 사는 것은 지민이가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마다 고아원 자원봉사를 다는 한 곳만 가는 게 아닌 여러 곳을 돌면서 다녔어요. 우리 지민이 돌의 아이들 또 그보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사랑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봉사를 하며 저와 제 남편이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다닌 지 1년이 되었을 때 남편과 저는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특별히 어린 아기를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예뻤는데 그런 아이들이 하염없이 부모를 기다리고 또 가족의 사랑을 모른 채 지내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자원봉사는 선뜻 시작했지만 입양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입양 이야기로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또 양과 부모님께도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갔는데 운동장 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있는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벼랑간 고개를 들던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뭐야, 이 아이. 하늘에 간 우리 지민이랑 너무 닮았잖아. 나는 남편을 데리고 아이 곁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가 차고 있는 목걸이 속에 있는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기절했다. 깨어나면 남편이 걱정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를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 아이는 어디에 있어? 나는 그 아이를 상담실에서 만났다. 아, 놀랐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너 이름은 뭐야? 수민이라고 해. 아줌마가 무엇인가 물어도 될까? 네, 수민이가 하고 있는 목걸이에 대해 얘기하자. 아이는 경계하며 목걸이를 가리고 있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얻었느냐고 물었다. 아이가 사진이 있는 목걸이를 내가 찾아줬다. 아이가 다소 놀라 거부하는 듯한 표정을 하게 되었다. 목걸이 속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 약 5년 전 우리 딸 지민이가 6살 때 잃어버린 목걸이였다. 5년 전 우리 딸이 경찰서에서 발견된 사건은 여전히 잊지 못할 일 중 한 가지였다. 그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옵공한 코디하고 있었고 아이는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 목걸이에는 우리 가족의 사진과 보호자 연락처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몇 년 후 우리는 목걸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딸에게 물어봤더니 그녀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 사진에 나온 소녀는 우리의 구조된 친구였는데 그 모양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다. 우리 딸은 지구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지민이는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준 것에 감사한 마음만큼이나 그리움이 크다. 여전히 그녀의 미소와 순수한 눈빛을 기억한다. 지민이와 나의 소중한 추억은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왁기옥 우리는 어릴 때 유치원이 끝나고 고아원으로 데려갔다고 혼란스러웠는데 그때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준 것이 지민이었어요. 6살 때 체험학습 중 길을 잃어버린 지민이는 고양이를 따라가다가 낯선 곳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만났던 아이였어요.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놀았다고 했고 우리를 발견한 고아원 원장님이 우리 딸을 경찰서에 데려다 주셨어요. 친구 지민이와 헤어지기 전에 내가 그랬었거든요. 지민이가 하는 하트 목걸이를 아주 예쁘다며 칭찬하니 지민이가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가져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선물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목걸이를 빼지 않았는데 안에 있는 사진을 보았어요. 그렇게 지민이의 얼굴을 알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민이를 찾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이 목걸이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 지민이를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마웠어요. 당시 경찰서에 우리 딸을 맡긴 원장님은 이름도 남기지 않고 가셨는데 아이의 부모를 찾아달라는 말만 남기고 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고아원이
우리 딸을 보호하고 있던 경찰서와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수라는 소녀와 우리 딸은 동갑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딸이 살아있다면 수라 역시 우리 딸과 함께 있어야 할 나이였을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는 수라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라는 말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당신의 딸인 줄 알았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는 그런 것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특이하네요. 지민이가 잃어버린 목걸이에 대해 물어봤지만 수라는 그것을 친구에게 선물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6살 때 선물 받은 거예요.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수라의 어린 시절은 고원에서 지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양 결정 전에는 여러 고아원을 방문했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수라를 만나기 위한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걸이를 선물했던 것도 우리 딸과 수라가 만나게 된 계기일지도 모릅니다. 지민이가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 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어쩌면 우리 딸이 수행할 길을 잃고 두려워할 때 수라를 만난 것이 우리 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회 서비스 기관을 통해 지민이를 데려왔다. 처음엔 지민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점차 지민이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었다. 수민이는 우리의 가족이 되었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행복했다. 우리는 수민이를 소개할 때 자부심을 느꼈고 지민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다. 수민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우리는 수민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렇게 많이 겪었지만 끝내 답을 찾지 못했어요.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우리 딸 수민이가 우리의 딸이 된 지금 우리가 얻은 것 같아요. 사랑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 딸에겐 우리 부부가 느낀 나눔의 가치를 가르치며 선하고 바른 아이로 잘 키우는 다짐을 해요.